안녕하세요. 강남 테마 피부과 전문의 조성현 원장입니다. 피부과에서 아주 흔히 보는 흉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흉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사실 빈도상 제일 많은 게 이제 화상 흉터나 외상 흉터입니다. 그리고 피부과에서 많이 보는 흉터는 이제 여드름 흉터, 그리고 켈로이드나 비유성 반응이라고 하는 튀어오르는 흉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염증 뒤에 오는 흉터들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 그리고 튀어오르는 흉터인 켈로이드와 그 비유성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드름 흉터는 굉장히 흔한 흉터입니다. 여드름이 비교적 이제 오랫동안 생기는 염증이죠. 잠깐 생긴다면 흉터가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드름이 생기면 적어도 수개월, 많게는 수년씩 지속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장기간의 염증은 흉터를 아주 쉽게 잘 만듭니다. 흉터 형태를 보면은 대개는 파여 있죠. 흉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흉터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치료가 왜 어려운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흉터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파여 있어서 어느 조직에 이제 일부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흉터 생기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흉터가 생기는 이유는 피부 조직의 일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피부 표면에 밑에 있는 피부 조직이 아주 단단하게 뭉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상 조직이 망가지면서 서로 이제 유착이 되는 거죠. 위아래가 달라붙으면서 아래쪽으로 끌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여 있다면 파인 만큼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조직이 위아래로 당겨져서 위의 표면이 아래로 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가 꺼질 정도면 상당히 이제 염증이 오래되거나 심한 경우를 의미하죠. 그래서 흉터 치료는, 특히 여드름 흉터 치료는 치료가 오래 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흉터가 생겼을 때 이제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죠. 흉터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이제 붉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오래되면 이제 파이게 되고요. 턱선이나 특정한 부분, 힘을 받는 부위는 오히려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면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 이제 치료가 길어지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붉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셔서 어떤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때는 이제 염증하고 섞여서 보통 이제 염증에만 신경을 쓰시는데요. 염증 치료뿐만 아니라 흉터 치료에 대해서도 잘 신경을 쓰시면 미용적인 문제를 많이 피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흉터를 치료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붉은색만 있을 때 치료를 저희가 항상 권해드립니다. 이 흉터 조직이 붉다는 것은 조직이 활발하다는 뜻이죠. 혈관이 많아지고 혈관도 커지고 그 혈관 안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이제 흉터를 만드는 주 원인입니다. 원래 이 염증 세포는 좋은 의미에서 이제 혈관에서 염증 부위로 이동을 하는 세포들인데요. 염증 부위에 있는 이물질을 처리하려고 백혈구가 옮겨가게 됩니다. 이 백혈구가 염증 반응을 없앨 때 분비하는 화학 물질들이 정상 조직의 일부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 섬세한 정상 조직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서로 이제 엉겨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이제 초기에, 즉 붉을 때 저희가 이 붉은 반응을 빨리 줄여준다면 이러한 영구적인 흉터 발생을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죠. 즉 혈관 크기를 줄여주면 혈관벽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이 백혈구, 염증을 강화시키는 세포들을 많이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 레이저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혈관 크기를 줄여서
염증 부위를 가는 혈류량을 줄인다면 미용적으로는 이제 붉은색을 빨리 줄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구적인 흉터를 많이 피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염증이 오래돼서 많이 붉기도 하고 또 염증 자체도 이제 심한 경우에는 같은 혈관 레이저긴 한데 제네시스라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펄스형 색소 레이저 V빔과 이 제네시스 레이저는 약간 특징이 다른데요. 아주 가늘고 또 초기에 생긴 혈관은 V빔 레이저, 펄스형 색소 레이저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염증이 심하면은 밑에 있는 혈관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주 굵은 혈관은 이 V빔 레이저로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 즉 제네시스 레이저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제네시스 레이저는 파장도 길고 에너지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굵은 혈관을 잘 줄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염증이 생겼을 때 저희가 어떤 상태에는 V빔 레이저를 또 어떤 경우에는 제네시스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 붉은 반응을 빨리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붉은색이 빨리 준다면 파이는 흉터가 당연히 적게 생기겠죠.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염증 치료뿐만 아니라 이 붉은색에 대한 레이저 치료를 항상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은 과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거뭇거뭇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 부위가 붉기도 하지만 붉은색 위에 검은색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즉 레벨라이트라는 레이저를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됩니다. 검은색은 특별히 치료를 안 하셔도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짙다면 여드름 치료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 레벨라이트 치료를 병행한다면 깨끗한 피부를 같이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다. 흉터가 오래가거나 아니면 심해서 이미 이제 파인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오목하게 꺼지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다른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흉터가 이제 꺼질 정도면 염증의 깊이가 지방층 상부까지 파급된 경우입니다. 즉 지방층의 상부와 진피층 전체가 섬유화가 되면서 길이가 이제 짧아지는 것이죠. 제가 보통 흉터 치료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레이저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눈에 띌 정도로 파인 흉터는 레이저만으로 충분히 회복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이저는 빛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강하게 쏘더라도 이 아래층으로 들어갈수록 레이저 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아래층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래층의 섬유 조직을 약하게 만들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흉터 바닥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꺼진 느낌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는 아래층까지 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초음파 방법입니다. 이 초음파는 저희가 보통 리프팅에 사용하는데요. 리프팅에 사용하는 근거는 피부보다 아래층에 있는 피하 조직의 섬유층을 이제 치료하기 때문에 피부의 리프팅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에너지가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는 경우죠. 따라서 리프팅에 사용하는 초음파 기기를 이 흉터 조직에 사용한다면 흉터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도 파장이 비교적 긴 걸 사용하면 이 흉터 아래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흉터 깊이를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깊은 흉터에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 초음파, 슈링크나 울세라 치료뿐만 아니라 이 파장이 긴 장파장 레이저, 스타룩스를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아래층은 초음파로 치료하고 비교적 깊은 진피층은 스타룩스 레이저를 사용해서 한 달 주기를 반복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흉터가 이제 올라오고 또 옅어졌을 때 표면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흉터를 볼 때 두 가지를 보는데요. 깊이를 보고 표면에 이제 날카로운 느낌을 봅니다. 이렇게 함몰이 되었을 때 깊이와 함몰이 시작된 부위에 이제 각을 보는데요.
각이 날카로우면 흉터가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표면의 날카로운 각들은 프랙셔널 CO2 레이저를 사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다듬을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초음파와 스타룩스 레이저를 한 달 주기로 반복하고 흉터가 많이 완화가 되면 후반 몇 차례는 프랙셔널 CO2 레이저를 사용해서 더 부드럽게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중에 이제 올라온 흉터들이 있죠. 턱선이나 또 염증이 워낙 심해서 특이하게 튀어오르는 흉터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튀어오른 부위에는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시행하고 또 만약에 붉은색이 남아있다면 혈관 레이저를 같이 합니다. 근데 흉터가 오래돼서 굉장히 단단하고 붉은색도 없어졌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저희가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그 흉터에 집중해서 이렇게 쏘게 되죠. 그러면 이 구멍 부위의 조직이 없어져서 흉터 볼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처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흉터 조직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흉터 치료법, 스테로이드 주사와 혈관 레이저를 병용하면 올라온 흉터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심한 여드름 흉터들이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흉터가 잘 안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레이저 피부 재생술입니다. 얼금 야그 레이저를 사용해서 표면을 다듬는 것이죠. 약간 고생스러운 치료긴 한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 기간,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레이저 피부 재생술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또 흉터뿐만 아니라 넓은 모공이나 또 나쁜 피부색, 처짐 등이 같이 있어서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심부 피부 재생술을 권해드립니다. 회복 기간을 거쳐서 잘 회복시키면 흉터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 문제를 한 번의 치료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켈로이드나 이제 비후성 반응은 대표적인 튀어오른 흉터이죠. 켈로이드와 비후성 반응은 형태는 같은데 아니면 비슷한데 둘은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켈로이드는 특이 체질이죠. 상처가 어느 강도 이상 또 특정한 부위에 나게 되면 반드시 흉터를 만드는 특이한 체질입니다. 이와 반대로 비후성 반응은 정상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치유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감염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게 아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는 초기에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치료가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와 혈관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초기에 반복하면 몇 차례 치료로도 이제 신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에 흉터가 오래돼서 붉은색이 많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켈로이드처럼 원래의 상처 범위보다 넓어지게 되면 치료가 좀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래돼서 만약에 크기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와 혈관 레이저로 잘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여드름 흉터, 튀어오른 흉터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가스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내서 다시 조직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조직이 아물고 나서 즉 한 주나 두 주 뒤에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병용하겠습니다. 비교적 치료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면 상당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흉터 치료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흉터가 오래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래된 흉터, 완고한 흉터라면 제가 다시
상처 반응을 일으켜서 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흉터 치료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개선시킬 목적으로 치료를 하겠습니다. 본인에 맞는 치료가 어떤 것인가는 전문의를 통해서 잘 상담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